소은이 저 표정 관리가 대단하다고 느껴요. 쉬는 시간에는 저렇게 힘을 딴 아이가 내가 싫어서 그런 거지? 저 소은이의 표정에 언젠가 수업할 때마다 항상 웃음꽃이 피는 그날이라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자,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워크북에 숙제를 내드렸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학원 친구에 제가 올려드린 거 없나요? 아 진짜? 한번인데 학원 친구. 학원 친구 안 보세요? 제가 그때 수업 시간 때 숙제 어디 해오세요라고 했던 말을 깜빡 잊어가지고 학원 친구를 올렸는데 그럼 안 해야 됐네. 그러면은 그거는 다음 시간까지 한번 꼭 확인하는 걸로 해보시고요. 잠깐만. 내가 안 올렸어. 안 올렸을 수도 있어. 올리긴 했는데 아마 안 보셨으면 놓쳤을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워크북에서 78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냈던 숙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념책에 보시면 48페이지에 그때 네 문제 중에 1, 2, 3번을 물어봤었잖아요. 그쵸? 그 관련된 문제로 숙제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다 싶어가 됐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두 번째 단원인 다음 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그 단원평가를 지난 시간에 봤어야 되는데 그 단원평가를 보기보다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단원평가를 따로 안 봤어요. 대신에 1단원하고 2단원, 지금 오늘 배우게 되는 2단원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종합해서 한번 단원평가를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나 뭐 그때 있으면 제가 미리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도 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제 또 부족한 부분 잘 채워나가는 걸로 해봅시다. 자,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건데 이 곱셈 공식 이쪽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찌 보면은 새로운 구구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한 아마 2학년 때쯤 구구단을 아마 배웠을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배우십니까? 구구단? 기억나나요? 언제 배웠는지? 저는 옛날에 구구단을 배우면서 엄마한테 무지개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구구단 평가하고 학교에서도 구구단 시험 보고 이래가지고 둘 다 만약에 만점 못 받는다 그러면은 넌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이제 짜잔 수학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맞았던 저도 수학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수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구구단 잘 봤을 거란 말이지, 그치? 하다못해 집에서 혼났던 기억은 없을 거라잖아, 그치? 구구단 때문에 혼났던 적 있었나요? 소은이 있었니? 기억이 안 나요. 혼났던 적은 없었죠, 그쵸? 아마도 윤지도 마찬가지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학적으로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쳐가면서 이제 이 곱셈 공식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새로운 구구단이에요. 그래서 딴 건 모르겠지만 이 곱셈 공식을 하다못해 어색해하지 않으시기를 일단 첫 번째 목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곱셈 공식을 만약에 모르잖아요. 지금도 수학에서 구구단 모르면은 그냥 수학 거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 수학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그걸 하면서 소원이 빠져나오니 구구단 없이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곱셈 공식은 지금부터 천천히 연습을 해봐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50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다음 식의 곱셈 공식 중에 첫 번째로 얘가 쓰여져 있어요. 자,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요, 바로 얘를 계산할 때에는 AC 더하기 BD,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앞에 거, 뒤에 거는 뒤에 거대로 계산한다는 걸 가장 많이 저질러요. 그런데 얘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곱셈 공식을 계산할 때는 항상 이 곱셈 공식 이전에 분배 법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배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봤죠? 문제도 들었고,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곱셈에서 이제 토용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연산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 앞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면은 이 괄호안을 먼저 계산하고 원래 나중에 곱셈을 하라라는 게 이 지금 연산의 기호의 끝이.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 원래는 만약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그치? 더하기부터 계산해야 돼. 괄호부터 계산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순서를 분배 법칙을 통해 색다르게 계산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배 법칙입니다. 즉 괄호 바깥에 어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곱셈을 각각 괄호 안에 향해 한 번씩 적용하는 걸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A에서 B 더하기 C는 AB 더하기 AC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예시를 다시 볼게요. 얘는 괄호 안에 먼저 계산이 되지만 괄호 바깥에 3 곱하기 1과 3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해도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분배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위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도 분배 법칙을 통해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A에서 C, A에서 D, B에서 C, B에서 D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근데 원래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 내용까지 같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이거는 이 C 더하기 D를 만약에 라지 C라고 한번 치환해볼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라지 X라고 치환해볼게. 그러면 이거인 거잖아. 그치? 그 말인즉슨 분배 법칙은 앞에서도 적용해도 되지만 뒤에서 적용해도 상관없죠. 그쵸? 그래서 A의 라지 X 더하기 B의 라지 X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라지 X는 내가 마음대로 치환한 거잖아. 마음대로 바꾼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느낌이에요? A에서 C, B에서 C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도 분배 법칙이 한 번 또 적용된다는 얘기죠. AC, AD 그리고 여기서도 BC, BD.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1년의 과정에서 분배 법칙이 몇 번 쓰였어요? 한 번? 한 번이라서 한 번보다 더 많다. 그치? 내가 이렇게 보면 한 번보다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아주 수업에 집중을 잘하고 있네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한 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분배 법칙이 총 2번 쓰였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분배 법칙 2번 쓸래? 아니면 그냥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이해할래? 라고 선택권을 준다면 전자가 났습니까? 후자가 났습니까? 후자가 났겠지. 전자가 뭔지 후자가 뭔지 혹시 모르시나요? 전자는 분배 법칙 2번 쓰는 걸로 계산할래? 후자는 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자가 났습니까? 후자가 났습니까?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는 전자가 할래? 후자가 할래? 전자는 분배 법칙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다 하나. 후자는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전자로 할래? 후자로 할래? 그러니까 분배 법칙 하나하나 다 쓸래? 이렇게 할래? 혹시 선생님 좀 하기 싫은데요 이거야? 좋아요. 나도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은데 보통 기본적으로는 근데 상관없어요. 결국엔 똑같다는 걸 이해하셔도 좋고요. 어차피 계산은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이거에 대한 땀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이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분배 법칙이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페이지에 분배 법칙을 이용한 식을 전개한다. 거기 분배 법칙을 꼭 체크해 주세요. 아시겠죠? 50페이지 맨 첫 번째 줄에 있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한다. 분배 법칙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 5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먼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1번을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요거를 계산해라 라는 것이 이번 문제예요. 지금 요 내용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요렇게 서로 각각의 항대를 모두 다 곱한다. 그러면 A에서 C를 곱하면 AC가 될 거고요. A에서 EB를 곱하면 EAB로 이 지금 이거 만약에 이렇게 곱셈에 대해서 문자하고 숫자가 섞여 있을 때 쓰는 순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알고 있습니까? 숫자는 맨 앞에 쓰고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쓴다. A 곱하기 2B를 쓸 때 혹시 답 어떻게 써요? 2AB라고 보통 씁니다. 네. 자, 이런 거 곱셈에 대한 기호를 생략하는 거에서 쓰는 거, 근데 물론 얘가 2DA도 맞아요. 근데 누구는 얘를 2DA라고 쓰고 누구는 얘를 2AB라고 쓰고 혹은 이거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거 처음 알려주잖아?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쓰는지 알아? 이렇게 쓴다. A, E, B 이 순서대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 혹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저는 A, B, E로 쓸래요. 그럼 어차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쓰면 헷갈리겠지? 그래서 규칙을 하나 정했어요. 숫자를 맨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알파벳으로 넣었어요. 대신 여기에서 문자가 만약에 똑같은 문자가 2개 이상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쓰니까 EAA 이렇게 안 쓰지? 그렇지. 그래서 문자가 똑같을 때는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거듭제곱이랑 숫자 맨 앞 문자 알파벳 순 요거를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얘 한번 써볼래? 라고 하면 진짜 별 답변이 진짜 신기하게 다 나와. 기가 막혀 애들이. 그래서 요 순서대로 우리가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EAB라고 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해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 A에 대한 분배 법칙은 끝났기 때문에 EB에 대한 분배 법칙하면 EBC 그리고 EB하고 ED를 곱하면 계산할 수 있는 건 그냥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2 곱하기 2는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4BD라고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줘야 될 건 뭐냐면은 동류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동류항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동류항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그냥 얘가 정답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해봤고요. 제가 2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번까지 했고 두 분한테 3번과 4번을 한번 풀게 시킬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예요. 이것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첫 번째 3x 제곱, 마지막 뒤에는 2 마이너스 2x, 두 번째 3x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되는 건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이해됐고, 좋아. 그러면 여기서 동명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x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지만 답변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 이해 안 되나요? 소나? 되지? 좋아요. 그럼 3번하고 4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한 명한테 3번, 한 명한테 4번으로 볼 거예요. 만약에 뭐 3번, 4번 빨리 되신 분들은 어차피 옆에 있는 1-1번 숙제이기 때문에 미리 하셔도 좋아요. 안 푼 부분은 다 숙제입니다.
윤지 어떻게 나가니? 마이너스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된다. 중간에 A, B가 동류항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3AB까지 나올 거고. 소은이 혹시 이거 선물 이렇게 잘 나왔나요? 어디서 막혔습니까? 처음부터.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2A 마이너스 A 먼저 곱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나머지도 다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럼 4번도 아마 막혔겠네, 소은아? 아, 4번 했어요? 4번은 뭐 나왔어요? 5x? 5x? 오케이. 윤지는 잘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지. 윤지는 한번 배워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그렇지. 2달 전, 3달 전에 배웠는데 새까맣게 잊어먹으면 그땐 내가 기억할 때까지 분필을 먹여야지. 오케이, 4x제곱.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왜 갑자기 이런 골생공식이 나오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넘어가 보세요. 자, 50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거기 곱셈공식 하단에 약간 이런 도형이 있어. 이렇게 나눠진 도형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A, B, 이쪽이 C, D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단 말이죠. 그치? 직사각형의 넓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원래는 얘네들이 지금 쪼개져 있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보통 우리가 특히 이 도형이라든지 어떤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그 옛날에 이집트에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땅의 넓이를 계산한 것을 유래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보통 측량이라든지 땅의 넓이, 이제 피라미드의 건축, 그래서 입지 도형의 높이, 면적, 부피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다 기본적으로 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치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깔끔하게 계산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많이 매겨야지. 그런데 냅다 예를 들어서 소은이가 윤지보다 월 1,000만 원을 더 벌어. 미안해요. 월 1,000만 원을 더 벌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소은이 월 1,000만 원 더 버니까 너 1,000만 원 세금 더 내. 이러면은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봉기 일으킬 거 아니야? 반란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반란. 반란이야!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왕이 된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뭐라고 들었습니까? 말랑. 뭐 그때도 말랑이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가 누구보다 얼마만큼 더 잘 벌고 혹은 얼마만큼 더 못 벌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차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을 더 버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세금의 영수입에서 4%만 뗄게. 그러면 똑같은 높이 4%니까 물론 이제 그 4%에 대해서 찬반 투표는 하겠지만 만약에 다 찬성을 했어. 그러면 4%만큼만 내가 더 뗄게. 그러면 괜찮지 않니? 똑같이 96%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될 거야. 그치? 설득을 어떻게든 시도해볼 수 있을 거야. 수학적인 근거를 갖고. 그쵸?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근거를 갖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체 큰 이만큼의 땅의 넓이를 소은이가 갖는 거야. 그 중에 윤지가 갖고 있는 땅의 넓이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미안해요. 뭐 선택해봐. 뭐를 할래? 제일 큰 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돈 많이 벌고 싶구나. 좋아요.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세금과 전체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땅의 넓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곱셈 공식에 따라서 얘는 전체에 얼마큼에 해당하는 비율일까라는 걸 계산하려면 곱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D에 대한 곱셈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얘를 하나하나 계산할 때는 우리가 전체 가로와 전체 세로를 곱해도 되지만 요만큼 윤지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여기 이 세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직사각형을 마치 칠교놀이 하듯이 딱딱딱 붙였을 때 윤지가 갖고 있는 땅, 소은이 갖고 있는 전체 땅 이만큼에 대한 비율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원래 아까 제가 뭘 이용해서 계산했었어요? 이거 도형 빼고 곱셈에 분배 법칙. 그러면 AC, AD, BC, BD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도형에서 계산해도 이 항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만약에 분배 법칙 계산하는 것과 도형을 계산하는 게 서로 다르면 그건 수학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수학으로 세금을 거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수학으로 어떻게든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항상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 근데 보면 AC가 어디냐면은 바로 윤지가 갖고 있는 A는 어디게? A 그리고 세로는 B. 그래서 여기가 A지. 그 다음에 BC는 어디야? 여기. 그리고 BD는 어디야? 여기. 그래서 이 각각 4개의 항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 나오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 4개의 항들이 도형으로 계산할 때도 잘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곱셈 공식에서 나오게 되는 이 4개의 항은 도형으로 나누어진 이 4개의 면적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곱셈 공식의 도형에서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시험 볼 때, 특히 이 인수분해 공식도 시험 볼 때 곱셈 공식을 단순히 얘를 계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 빈칸에 해당하는 이 항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아, 곱셈 공식의 의미에서 얘를 뺀 나머지 얘가 BD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되십니까? 아니요? 가요? 맞아요? 오, 맞아요?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소은이가 좀 더 땅이 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 많이 푼다. 이런 결론을 갖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최고예요. 어쨌든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의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설명까지 한번 쭉 이어봤고요. 요게 한 번에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실력이나 센스가 괜찮다는 뜻이에요. 물론 재미는 없었겠지만, 그쵸? 이제 이거에 대한 센스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쭉 연습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50페이지 밑에 곱셈 공식 4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계산하는 건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보세요, 민지야. 턱 깨는 순간 너가 졸기했다라는 신호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자, 너무 피곤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물 같은 거 들고 오셔도 돼요, 수업 시간에. 알겠죠? 음료수는 미안하지만 물은 괜찮아요. 알겠죠? 물 같은 거 챙겨오세요. 자, 요거 2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개를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 뭐라고 하냐면 완전제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 혹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존재하잖아요. 그치? 무언가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서 얘네들의 모두가 완전제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해요. 그치? 이거를 분배 법칙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분배 법칙 한 결과가 거기 나와 있는 얘예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계산 결과 과정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면 한번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얘네들이 완전제곱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되십니까? 어떤 전체의 제곱.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짓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제곱되어 있는 식이다라는 뜻에서 완전제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2개가 완전제곱이에요. 2개 둘 다 있어요. 아니요. 둘 중에 따로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한 제곱꼴 완전 제곱식. 이거 너무 막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선생님들이 자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 얘기할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의 말 처음 들으면 당황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서 얘가 된다만 이해하시면 끝나요. 뭐 얘 용어가 뭐 어떻든 저떻든 뭐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그냥 무슨 내용이냐면 소은이의 이름은 소은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 너의 이름은 소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얘 이름은 그냥 완전 제곱식이야. 얘도 완전 제곱식이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거기서 막 소은이 이름의 소자는 무슨 소자고 은자는 뭐 은혜로 은자겠지 아무것도? 맞나요? 소자가 혹시 무슨 소자인가요? 뭐였죠? 가족을 들어. 뭐 가장자리. 가장자리. 가장자리소? 그럼 가장자리에 은혜 보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자리에서 빛나. 야 이름 이쁘다.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것들 얘기했을 때 가장자리에서 가장 빛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이름은 소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친구들을 소개할 때, 그치? 나도 한 번도 내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막 처음 인사를 소개해 본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해. 그쵸?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그냥 그런 의미로서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거에는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하체 운동을 했거든요. 더워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얘를 계산, 얘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B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이건 이해되죠?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니까. 그치?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것도 이해되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누구랑 누구를 곱한 거야? 얘인데요. 이 A-B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 제곱. A-B A-B 알겠습니다. 그치? 저 여러분들한테 암산 빨리 하라고 안 시켜요? 네. 물론 하면 좋지. 그럼 이거 암산해볼래? 라고 한다면은 자 먼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해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완벽하게 얘까지 머릿속에서 암산이 되냐라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거의 원리는 분배 법칙이야 라는 것까지 이해되시는 거죠. 두 분 다. 좋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빨라지는 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일단 얘네들이 계산할 때는 A제곱이 나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AB, BA 여기 앞에 마이너스 둘 다 똑같이 있지. 그러면 AB하고 BA가 동류항이라는 건 이해되세요? AB하고 BA가 동류항이죠. 왜냐면 문자의 순서가 바꾼 거잖아. 근데 B로 쓰면 B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에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AB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AB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B제곱은 누구랑 누구로 곱한 걸까?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B죠. 이렇게 된다고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이 좀 빨라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고요. 2번은 거기 밑에 있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수학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50페이지 2번이에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닙니다. 50페이지 2번이에요. 50페이지 2번 보시면
합과 차를 서로 곱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합차 공식, 합차 공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공식 이름은 제곱의 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앞선 항과 다르게 ab라는 항이 여기 없죠. 그치? 그래서 제곱의 차이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치? 실제로 제곱의 차를 구하는 식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지금 얘네는 제곱의 차 공식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막 길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중 못할까봐 선생님들이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합차 공식 써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인수분해 공식 중에 얘는 뭐지? 합차 공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합차 공식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필요하십니까? 괜찮고? 필요하세요? 계산하는 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보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일단 1번하고 2번까지만 설명해보고 5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 지금 3x 더하기 2의 제곱을 분배 법칙을 통해서 계산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빈칸을 채우라고 하는데 얘는 결국에 앞에 3x의 제곱이 먼저 들어가겠지. 그치? 왜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 이 식에서 이 뒤에 있는 것만 그대로 이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a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3x. b 대신에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얘를 계산하려면 b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대입해서 계산할 거잖아. a 대신에는 3x 집어넣는 거지. b 대신에는 2를 집어넣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앞에는 3x 제곱이고 뒤에는 2 곱하기 3x에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해야겠지. 왜냐면 2ab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는 2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 분배 법칙을 이제 하나하나 안 하겠다는 얘기야. 분배 법칙 하지 말고 어차피 분배 법칙 하나하나 다 하는 수가 너무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이 완전제곱식의 공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꼴로 보이면 그냥 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 a에다가는 3x b에다가는 2를 집어넣어서 빨리 계산하자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물론 지금 윤지는 이제 조금 이해되는 것 같은데 소은이의 머릿속에서는 그래 분배 법칙 쓰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나요? 어? 어디까지 이해됐습니까? 얘까지 이해됐나요? 좋아요. 3x 더하기 2의 제곱이 a 더하기 b의 제곱꼴이랑 똑같은 꼴이라는 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하든 얘를 계산하든 계산하는 원리는 똑같죠?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뭐가 나옵니까? 저기 봐요. 뭐가 나와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그쵸?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를 계산하면.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꼴이니까 a라는 자리 대신에 3x를 집어넣고요. b라는 자리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결과값은 얘랑 똑같겠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x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계산하는 거면 x 곱하기 x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2의 제곱은 이 x자리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x제곱이 x 곱하기 x가 된다는 건 이해되세요? 그러면 2의 제곱을 계산할 때에는 이 x라는 거 대신에 숫자 뭐를 집어넣으면 얘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어떤 복잡해 보이는 꼴이지만 위하고 아래가 지금 똑같은 꼴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똑같은 식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다만 차이점은 뭐야? 밑에는 A, B로 쓰이고 위에는 3X하고 2로 쓰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원리하고 얘에 대한 계산 결과값을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 그럼 굳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2의 제곱이 4고 예를 들어서 3의 제곱이 9고 이런 것들을 값을 다 외울 거예요? 이거 진짜 다 안 외울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남는 계산 방법은 뭐예요? 얘는 2 곱하기 2야. 얘는 3 곱하기 3이야. 이것만 외우고 있잖아. 그 원리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20 곱하기 20 얘도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400이다라는 거를 20의 제곱의 결과값이 400이다라는 거를 얘를 알고 있는 것은 20의 제곱이 400이라고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3x 더하기 2의 제곱 계산할 때마다 내내 분배 법칙도 쓸 거예요. 되게 시간 오래 걸릴 거 그러면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 숙제하는데 그러면 시간 한 3시간 될 걸? 그럴 수 없어요. 그치? 그냥 뭐가 필요하다? A 더하기 B의 제곱이 얘라는 걸 이미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이해했어. 그쵸? 그러면 얘하고 얘 계산하는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도 이해되지? 그러면 A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3x. B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2. 그치?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은 얘의 계산 과정이랑 똑같다. 따라서 3x의 제곱은 9x제곱, 얘의 숫자적 계산하면은 12x, 뒤에는 4. 요렇게 결과를 계산한다. 이해되나요? 윤진이 이해됐죠? 그래서 꾹꾹 졸고 있는 것 같고. 소원이는 어디서 막힙니까 지금? 전체적인 설명에서 어렵다 하는 점은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연습을 한번 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2번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분배 법칙까지 그 앞에 우리가 맨 처음에 분배 법칙까지 이해했죠. 자, 요거야. 요거를 계산할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거를 각각 하나하나 다 곱하겠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25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5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되시죠? 어디서 조금 이상합니까? 이해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동령 있습니까? 그렇지. 계산하면 몇이죠? 그렇지. 이게 분배 법칙을 이용한 계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가 주어져 있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얘랑 똑같다라는 건 이해되십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그러면 저 5A 더하기 1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하면 똑같기 때문에 A 대신에 몇을 집어넣는 거야? 5A. B 대신에는 몇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5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5A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끝난다고. 분배 법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계산하면 이 값 뭐 나와요? 소나? 요 5A 제곱 뭐 나와요? 그렇지. 25A.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몇 A? 2 곱하기 5A 곱하기 1이니까? 요거는 몇 나와요?
뒤에는 예. 1.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결과가 어때요? 같이.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하든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계산하는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요. 뭐 분배 법칙을 이해했다. 나 인수분해 공식 안 해올 거야. 그러면 모든 계산을 다 분배 법칙 써야 돼. 그 말이 뜻은 여기까지는 계산가 좀 간편하거든? 큰 차이도 안 느껴지거든? 나중에 제가 아까도 예시를 살짝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분배 법칙 써서 계산하면은 계산 총 9번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3학년에 조금이라도 난이도 있는 문제 나오면은 문제 하나 푸는데 5분 걸려. 그러면.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얘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몇 가지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한 13가지, 14가지 있어요. 그것만 외우면 끝나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는 한 6가지? 6가지만 외워요. 여러분들도 그 구구단 처음 배울 때도 구구단에 대한 원리를 알고 공부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단 먼저 외우고 원리를 공부하셨습니까? 아, 원리 알고 먼저 공부했어요? 응. 원리가 뭐야? 이 사람들이 구구단의 원리는 곱셈 원리랑 똑같습니다. 곱셈의 원리는 뭐죠? 더하기. 그치, 더하기. 2 곱하기 3이라는 건 2를 몇 번 더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 2 곱하기 9라는 건 2를 몇 번 더한다는 거야? 9번. 그럼 요거 계산할 때 이 9번 더하고 있을래요? 그게 싫어서 구구단 공부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구구단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계산하는 거잖아. 이런 것도 계산할 줄 알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덧셈을 하면 11을 39번 더한다는 건데? 더하고 있을래? 싫지?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똑같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공식도 얘 분배 법칙이라는 건 알고 있지. 내가 이번에는 친절하게 원리부터 설명해줬어. 그러면 아싸! 나 이제 인수분해 공식 안 하고 분배 법칙 한다 라고 하는 순간 이런 거 계산할 때 9번 계산하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뭔지 알아요? 몰라. 언제 끝나는지 몰라. 그냥 여기 항이 N개. 이거 계산해볼래?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풀어? 요거 그 계산 나중에 공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N기예요. N개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근데 그건 공식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갖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긴 해요. 그럼 아. 안 해도 돼요? 어? 안 해도 돼요? 그쵸. 이제 목표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웬만한 수학 점수를 얻는 거다라고 한다면 안 해도 되죠.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보니 수학적인 재미를 느끼고 시작했다 뭐 이렇게 되면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마지막에 대한 이거를 설명해주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취소 선택을 할 것이냐, 어디부터는 분배 법칙 그냥 그대로 쓸 것이고 어디부터는 곱셈 공식을 그냥 써서 계산할 것이냐라는 건데 곱셈 공식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 속도를 늘리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구구단을 통해 우리가 시간을 줄인다라는 걸 한번 경험했어요. 그치? 덧셈을 여러 번 하지 않고 그냥 구구단을 통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일 때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계산하는 시간을 줄여서 나머지 좀 더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것에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곱셈 공식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 원리를 깨우치기 싫어. 그냥 분배 법칙 써서 그냥 내내 계산할래 라고 하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아니지 말리겠지. 내가 말리겠지. 너 그러면은 이제 수학 성적 큰일 난다 이렇게 말리겠지만 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니까 제가 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쓸 때까지 어떻게든 뭐 집에 안 보내고 지키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계산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2번에 3번과 4번 2a 더하기 6b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의 제곱 요거를 한번 지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a 더하기 6b의 제곱 요거는 계산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윤수부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아, 그렇지. 이렇게 나오지? 자, 지금 방금 전에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규가 들려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는 2a 더하기 6b의 제곱 그냥 분배 법칙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요걸 두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치? 이해되죠? 두 번 곱하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씩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a 곱하기 2a는 4a 제곱. 뒤에 있는 2a, 6b는 12ab. 그리고 6b, 2a는 12ab. 그러니까 12ab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그래서 24ab. 그리고 6b하고 6b를 마지막까지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몇 b 제곱? 36b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 한다면 2a 더하기 6b의 제곱은 앞서서 배웠던 a 더하기 b의 제곱꼴이랑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었어요.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똑같으니까 계산하는 원리는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a 자리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2a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b 대신에 누구?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2a를 집어넣으니까 2a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2a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6b의 계산해보면 4a이고 24ab이 36이죠. 그렇지 나오지. 그렇지? 이해됐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방금 전까지 불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일기장에 쓸 거야 맨날. 오늘도 소은이가 좋았다. 나는 상처받았다. 오늘은 윤지가 턱을 개고 준다. 내 수업이 뭐가 문제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 끝나고 바로 오죠 여기. 좀 힘든 거 하겠네. 원래 목표가 알 수 있을까? 그래요? 뭐 일단 해보지 뭐. 그러면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의 제곱입니다. 요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일단 분배 법칙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되면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라는 게 슬슬 걸리기 시작하죠. 그쵸? 근데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그냥 우리는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냥 계산할 때는 1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3y가 두 개 있어서 12xy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때는 이제 여기서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데 a 더하기 b의 제곱을 쓸 것인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쓸 것인지 이런 걸 좀 고민해보면 결국엔 얘네들은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 요거를 곱한 건데 a하고 b가 각각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로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 대신에 마이너스 4x b 대신에 마이너스 3y를 넣고 계산해주면 끝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머리를 굴려보자면 애초에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라는 거 이해되시죠?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마이너스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저기서 마이너스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마 여기 가장 마지막에 대한 설명까지 이해하신 분과 마지막에 설명까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다만 요것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일단 곱셈공식 기본적으로 무슨 원리에 의해서 나온 거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고 지금 우리가 연습한 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a하고 b에 무엇을 대입할 것이냐를 연습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 공식을 조금 더 외워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수학이라기보다는 암기 과목 쪽에 가까워요. 지금 이 부분만큼. 그래서 제가 마침 딱 이제 어차피 끝나기 직전에 한번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인수분해 공식 이거 다 배우고 나서 매 시간마다 시험 볼 겁니다. 인수분해 공식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계속 시험 볼 거예요. 영어 단어처럼 볼 거예요. 근데 뭐 오늘 배우는 거 지금 5개밖에 없거든요. 5개도 50페이지씩 보면은 1, 2, 3, 4번인데 1번이 지금 2개인 거잖아. 이 5개도 안 외운다는 얘기는 그냥 뭐 나한테 저는 선생님이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어떻게 볼 거냐면 1번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의 b 더하기 b 제곱 그렇게 중에 우변이나 좌변 하나를 가릴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뭐냐? 혹은 a 제곱 더하기 2의 b 더하기 b 제곱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치? 영어 단어 시험 볼 때에도 단어 주고 뜻 물어보나 뜻 주고 단어 물어보잖아요. 그치? 다만 영어 단어는 뜻이 여러 개이거나 아니면 뜻 하나당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이잖아.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항상 A가 B, B는 A 항상 매치돼요. 1대1. 그래서 시험 볼 거야, 손나. 그래서 틀리면요 처음에 2번씩 쓰게 시킬 거예요. 그 다음 틀리면 4번이고요. 그 다음 틀리면 8번이고요. 그 다음 틀리면 해가지고 2의 10승목까지 오는 거예요. 1024번 쓰게 시킬 거예요. 알겠지, 소은아? 어떻게든 맞춰봐. 자, 그래서 일단 a 더하기 b의 제곱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a-b의 제곱이에요. 자, a-b의 제곱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요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계속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돌아가는 것도 계속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식을 먼저 전개하시오라는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첫 번째, 소은아 일어나. 다음 장 넘겼니? 3x-4의 제곱을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a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소은아? 3x,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3x b 대신에는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얘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b 앞에 이미 애초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그렇지, b 대신에 4를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뒤에 있는 4의 제곱을 그대로
이거 A 더하기 B의 제곱이나 A 마이너스 B도 솔직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써도 되고요. 이 문제는요. 얘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쓸 거면 B 대신에 4가 아니라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4. 그래서 솔직히 얘네들이 서로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첫 번째 식에는 두 번째 식에다가 B 대신에 뭘 집어넣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B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서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솔직히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빈칸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고 채워 넣을 수 있을 거고 얘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첫 번째는 9x제곱, 두 번째는 몇 x? 소나? 몇 x? 계산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일어나서 손으로 돼요. 야 진짜 있지. 2 곱하기 3 곱하기 4 마이너스 24. 그렇지. 그 뒤에 16. 요게 정답이 되겠다. 나이스. 진짜 2x-1의 제곱 두 번째 문제예요. 얘는 앞에 4x 제곱 먼저 계산해 주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x의 1만 이용한다.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해. 그러면 지금 3번하고 4번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한 번은 소은이는 조금 더 시간 필요하시죠? 원리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윤지가 먼저 한번 답변해 볼까요? 윤지는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지. 몇 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3번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할 때에는 그냥 이 두 식을 계속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다 라는 그냥 기본적인 방법인 거고요. 그때는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거 그냥 생략할게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 왜 이거 필요해요? 필요 없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가 a-b의 제곱꼴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 대신에 뭘 넣는다? 그렇지, 7a. 그리고 b 대신에는 뭘 넣는다? 3b를 넣는다.
왜냐면 여기 애초에 마이너스 내가 따로 빼놨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 어디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b로 내가 따로 빼놨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3b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할 때는 얘를 그냥 그대로 대입했지? 근데 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내가 쓰고 싶다면 마이너스를 따로 빼는 거를 기억해서 3b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maybe. 자, 그래서 3b를 쓴다. 앞으로 소원이는 박 maybe로 부를게요. 아마도 maybe가 영어로 혹시 영어도 네임이라고. maybe 미안합니다. 제가 토종 한국인이라 영어 발음을 틀어요. 자, 그러면 4번.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오늘부터 영어 공부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는 나보다 더 잘할걸? 제가 영어가 잼병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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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윤지는 걱정 없습니다. 수원님 이해되십니까 이거? 아니 근데 49에 이제 오면 어떻게 아, 첫 번째? 77, 49. 77이야 지금. 바로 있어야 되는구나. 바로 7A 곱하기 7A는 49A 제곱 맞죠? 잠시만요. 이래도 바로 있어야 되는 거. 항상 무언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나 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하거나 문자를 대입할 때는요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냥 요거 아무 생각 없이 A가 7A니까 7A 대입해야지 해가지고 7A 제곱을 쓰는 아이들이가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쓸 때는요 7A에다가 꼭 대입해야 되는 거에 꼭 괄호를 꼭 쓰세요. 그래야지만 실수를 안 합니다. 이 습관 꼭 길들여주세요. 안 그러면 무조건 실수할 거야. 내가 장난컨대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대요. 그럼 50페이지에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는 그냥 수학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거의 다 대부분 합차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합과 차를 곱한다라는 것처럼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얘는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계산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AB와 마이너스 BA. 근데 서로 동류항이니까 사라진다. 따라서 AB에 대한 항이 앞서 배웠던 것과 다르게 없어져요. 그냥 제곱의 제곱. 마치 앞의 제곱에서 뒤의 제곱을 뺀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계산하면 진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4번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실제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에서 얘네 중에 서로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는구나. 과정을 보여주면 내가 이해하는구나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과정 하나하나 써볼게. 네. 그러면 4번에 1번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속에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와 똑같아요 답이. 얘네들이 바뀌어도요? 네. 그렇지, 똑같지. 그게 왜 그럴까요? 아주 좋은 질문했는데. 지금 무슨 질문 한 거냐면은 아마 옆에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음표가 보여가지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내가 거기까지는 너무 무시한 거니? 네. 오케이 미안하다.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얘가 똑같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왜냐면 곱셈은 어떤 순서를 뒤바꿔서 계산해도 똑같다라고 하는 교환 법칙에 성립하죠. 지금 물어본 질문은 어떤 느낌이랑 똑같냐면은 선생님 2 곱하기 3이 6이라는 건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3 곱하기 2가 6이에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은 얘는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한다는 게 아니 옆에 좋은 질문하는 쌤 두고 와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내가 칠판을 쓰고 있을 때 장난치는 건 몰라도 이제 눈치 빡 뜨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야 이 자식아 와 내가 진짜 아직 만난 지 한 달이 안 돼서 욕을 안 쓴 걸 다행이다 생각하시죠. 내가 진짜 절짜고 있는 거거든.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욕을 듣고 싶으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진짜 딱 한 달만 더 해보세요. 내가 진짜 욕을 할 거야 이제 그때부터.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다. 와 진짜 쉽지 않다. 그래요. 아무튼 이해했죠? 곱셈의 교환 법칙 때문에 서로 뒤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구나.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지금 뒤바뀌어 있죠? 그럴 때도 상관없다. a제곱에 마이너스 20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걸 계산 이제 막 뭐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이 합차 공식은 좀 쉬워하더라고 아이들이. 그냥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차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한다 보니까 합차 공식이 좀 쉬워하는 것 같아. 그럼 뒤에 것도 괜찮아요. 뒤에 것도 지금 두 번째 것도 보면은 2x-y, 2x 플러스 y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x의 제곱, 즉 4x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건 할만하죠. 그러면 3번하고 4번 한번 해볼래요? 3번은 일부러 꼬아서 쓴 거예요. (3번은) 일부러 합차 공식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게 말입니까? 저도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진짜 수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3번 같은 문제를 저는 싫어해요. 굳이 이런 걸로 수학 실력을 평가를 해야 되나, 이런 걸로 분별을 해야 되나 싶은데 참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까요? 아니 4번에 3번, 4번 한번 볼까요? 3번 혹시 이건 소은이 형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빼기 y? 그렇지. 얘 지금 여기 이 앞에 있는 것만 뒤에 바꾸면은 합차 공식이 뭐 보이죠?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4번 이것도 소은이 형 대답해 보려면 심지어 a제곱 그렇지. 4? 그렇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가 있어도 전체적인 시계꼴을 넓게 한 발자국 뒤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마이너스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인 시계 봤을 때 앞에는 똑같은 함이 있고 뒤에는 절대값이 똑같은 함, 즉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 있네. 합차 공식이구나. 그러니까 제곱의 차 공식이구나 라는 걸 이용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3페이지 마지막 여기 53페이지 5번하고 6번만 하고 아마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60페이지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욕심이 나와요. 자, 얄미워. 자, 53페이지 보시면 개형 5에 이번에는 이런 공식입니다. 자, 항상 계산하는 원리는 똑같다. 무슨 걸 쓴다? 어떤 법칙을 쓴다? 곱셈의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 그래서 실제로 분배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 x제곱이 나와요. 두 번째 bx가 나와요. 이건 이해되시죠? 세 번째 이제 a하고 x를 곱한 ax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ab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ax하고 bx가 동류항이에요. 그러네. 그치? x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로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b.
이걸 이용해보면 먼저 거기 밑에 있는 5번의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돼요. 다만 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아마 될 거예요. 혹시 너무 빠릅니까? 아 여기 앞에서 보면 너무 웃긴 게 이쪽은 괜찮다고 하고 이쪽은 아니라고 하고 항상 그런 게 반복이다 보니까 뭐 원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는 이렇게 4a가 되는 건 이렇게 그래서 4a 그리고 마이너스 8은 4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문이 이해됩니까? A 곱해서 A제곱 A하고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2 이해되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건 조금 다르지? 내가 이제 그거 설명해 줄게.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구나.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A제곱에서 이 동력끼리 계산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5번의 문제는요 분배 법칙 우리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요거 이용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 대신에 4하고 마이너스 1을 넣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4는 문제에서 쓰여있지. 그럼 여기다 뭐 쓰는 거야? 마이너스 2 쓰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이 마이너스 2를 뒤에서 힌트 주기 싫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빈칸 뻥 적은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결과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 그럼 요거 조금만 더 빨리 계산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알려줄게요. 이런 계산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어차피 앞에는 그냥 제곱하면 되지. 뒤에는 뭘 하면 되냐면 A에 묶일 거니까 4하고 마이너스 2를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2 가장 마지막 숫자는 뭐야? 4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 느낌을 한번 살려볼게. 자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6을 곱하는 거네. 일단 첫 번째 뭐 하자고? x하고 x 곱해 x 제곱. 두 번째 뭐 하자고? 이 3하고 6을 그냥 더해. 몇 x? 9x. 그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하자고? 3하고 6을 곱해보면 18.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3번하고 4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먼저 3번. 윤지 혹시 어떻게 나왔니? 5번에 3번. 그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왜? 먼저 x가 x끼리 곱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7하고 더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7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 숫자는?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7. 여기서 이 보면은 x제곱 먼저 곱하고 a하고 b를 더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a하고 b 마지막에 곱하고 있지? 이거랑 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원이가 먼저 대답해볼래요? 잠시만요. 미안하다. 내가 신나서 빨라졌다. 빼기 4일이에요. 더하기 그렇지. 왜 더하기예요? 마이너스 5b랑 9b랑 더하기. 그렇지. 그러니까 더하기 4일이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 그렇지. 이제 이해가 조금 것 같네. 오, 야, 나 약간 지금까지 체했다가 좀 허무하게 된 느낌이야. 역시 가르치는 맛이 있어.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구만.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자, 5번하고 6번의 차이점은요. 5번은 x 앞에 숫자가 1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 문제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면서 항상 x 앞에 숫자가 1로 고정될 수 없겠지. 그래서 다른 숫자가 x 앞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결국 똑같습니다. 자, 원리는 같아요. 그냥 얘하고 얘를 일단 먼저 곱해버려요. 그러면 AC x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분배 법칙에 의해서 AX하고 D를 곱합니다. 그래서 AX. 그리고 B하고 CX를 곱해요. BCX. 그 다음에 마지막에 B하고 D를 곱해버려요. 여기서 동량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가운데 두 개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AD랑 BC를 곱해서 X 곱고 BD로 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그러면은 앞에 5번에서 빨리 했던 거랑 원리가 똑같아. 일단 얘네도 먼저 곱해. AC, X로. 그 다음에 A, B를 곱하고 B, C를 곱한 거를 더하는 거야. 그럼 5번에서는 계산이 편리했던 건 왜 그러냐면 A가 1이었고 C가 1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냥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한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A하고 C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곱해서 더하는 거다. 그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숫자끼리 X가 없는 것끼리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2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5네요. 자, 먼저 어떻게 한다? 일단 이 2x하고 x를 그냥 곱해버린다. 그래서 2x죠. 근데 거기는 2 곱하기 1이 된다는 얘기지. x하고 1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은 2x하고 마이너스 5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 마이너스 5 앞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2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것도 왜 이렇게 친절을 써있냐? 이상하네. 뒤에 거는 3이랑 1을 곱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3 곱하기 1. 근데 요거는 다 x가 곱해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한다 라는 것들을 쭉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1번 문제예요.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차분하게 계산한 거고요. 두 번째 문제 보면 빨리 계산해 볼게요. 여기 일단 첫 번째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자면 먼저 3x하고 5x를 곱합니다. 몇 x제곱? 몇 x제곱? 그렇지. 15x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더해줘요. 그럼 3, 8에 24. 2, 5, 10. 24하고 10 암산되죠? 내가 이거까지 얘기 안 해도 되지? 이거까지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을 너무 내가 무시하는 얘기야. 그 다음 마지막에 2, 8에 16. 깔끔하죠? 한 줄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3번하고 4번. 윤지 혹시 나왔나요? 좋아요. 윤지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11 그렇지. 4번 소은이 조금 시간 필요하죠? 얘기할 때까지 쉬는 시간 안 보내줄 거야. 사번 뭐 나왔나요? 그렇지. 마이너스 25b제곱? 네. 좋아요. 잘하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념책은 54페이지까지 숙제를 해보시고요. 유형책은 제가 학원 친구에 올려놓을게요. 둘 다 안 갖고 왔으니까. 근데 유형책 지킬게요.
이거 차번씩 올려놓으니까 꼭 하세요. 아니 지금 적으실래요? 좋아요. 꼭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힘들다. 아니, 얘는 여러분들 안 그냥 다음 시간에 졸기만 해봐야겠네.